적는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하여튼 적는 순서대로 저는 적는 순서대로. 자, 지구과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 하면 이 공식이요. 한번 적어볼게요. 이쪽에서도. 자, CO2가 H2O를 만나서 수도 없이 이 공식을 썼어요. 제가. 자, 양방향 하살표를 그리고 양방향 하살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 공식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 한번 적어보세요. 이 공식 그냥 끼 맞춰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자, H가 두 개잖아요. H2CO3요. 이렇게 적었어요. H2CO3.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H2CO3가 분해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수식입니다, 이게. H 플러스하고 뭘 바뀌냐면, 자, 그냥 할 수 있죠, 여러분들. CO3 같으면 얼마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H 하나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HCO3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가서, HCO3 마이너스 이온이, 자, 이온이죠. 이온이 또 양성자를 하나 내놓고, 뭐가 되느냐 하면, CO3, 이때 뭐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수식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구과학에서부터 우리 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인체에 관한 문제, 생물에 관한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식이 이 세 가지 공식이에요. 이 세 가지 공식. 근데 이 공식은 적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또 여기서 가장 알아야 될 정보를 또 깊이 있고 피해갔다는 걸 알게 돼요. 저 공식 누구나 다 중학생도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닷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나오는 이 분자들이 비율이,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핵심 정보예요. 이거는 어느 책에도 거의 없어요. 옛날부터 내가 이거 정확하게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비율을 정확히 모르면 이게 어떤 책에도 계속 나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위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질문해 볼게요. 요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알아요? 중탄산염이죠. 이게 생리학에서 항상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이걸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중화제란 말로 써요. 자, 그럼 질문. 여기서 있는 이 분자들의 평형 상태였을 때,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 바닷물에서 이 분자들의 비율을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적을게요. 자, 많은 순서부터 적어볼게요. 뭐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자들이 바닷물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많을 것 같아요? 탄산수.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게 잘 들었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90%예요. 요게 9%고, 그 다음에 이게 1%고, 탄산은 거의 미미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HCO3 마이너스 이온이 90%. 그 다음에 CO3 마이너스 이가가 1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는 것이 1%. 아니면 9%. 네, 맞아. 이게, 그럼 넘어서죠. 네. 자, 9%고, 이게 1%예요. 그럼 뭐 다 차버렸잖아. 100이잖아요. 그 말은 뭐다? 나머지는 그 이야기 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야.
거의 정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도 바닷물에 이산화탄소 많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양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이게 저 어떤 그 환경이나 이 생화학책, 특히 환경화학책에 보면 맨 첫 도입부에 대가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바다가 산성화됐다 이야기를 해요. 지구가 생기고 나서 바다가 산성화됐다. 따라서 바다가 산성화된다. 네. 자, 바다가 산성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산성이란 말이 뭐예요? 지금 산하고 알칼리라는 게 이거 뭐 저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건데 산 알칼리 데피니션이 뭐냐면요. 자, 요거 자, 두 번째 중요한 공식 지금 적을게요. 여기서부터 잘 따랐어요? 잠깐만. 자, 물이 H2O가 이게 이런 분자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상태는 어떻게 됐나 하면 이게 해리가 돼 있어요. H2O가 어떻게 됐나 하면 두 개로 갈라져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이라 하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성자 농도가 점점 많아지게 해주는 물질, 양성자 농도를 많아지게 한 물질을 산성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게 많아지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엑시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H기가 많아지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되냐면 염기성이 돼요. 알칼리가 되는 거예요. 염하고 또 염기하를 또 사람 헷갈리니까 이건 알칼리라 적는 게 맞아요. 알칼리가 되는데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pH 값이라는 거 가장 기본인데 pH는 1에서부터 14까지가 있어요. 숫자가 적어지면 더 산성이 강해요. 위산은 pH 2 정도쯤 돼요. 뭐 콜라 같은 뭐 다 있잖아. 수치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바닷물의 pH는 얼마쯤 될까요? 우리 인체는 pH가 얼마죠? 7.3 얼마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달라져도 안 돼요. 세포 배양할 때 pH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바닷물의 pH는 얼마냐 하면요. 자,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바닷물의 pH는 8.0에서 8.3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알칼리냐 산성이냐? 약간 알칼리 쪽입니다. 알칼리요. 근데 자, 이 공식이 왜 중요하나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뭔지 모르지만은 뭐가 많이 나오죠? 양성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반응 과정에서 양성자가 툭툭 튀어나와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산화탄소 많이 녹아 들어가면 그 바다는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산성이다, 알칼리다 할 때 많은 팩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성자 농도하고 OH 마이너스 농도가 딱 같을 때 이게 중성이라 그래요. 중성물을 할 때. 이때는 pH 값이 얼마죠? 이때 pH가 7입니다. 대부분은 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 이 90%가. 이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요거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바닷물에서 흔한 게 뭐죠? 요거에 칼슘이 들어가면 칼슘 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CaCO3가 딱 돼버리잖아요. 예. 마그네슘 들어가도 되고. 예.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나 MgCO3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칼륨도 들어가요. 요런 걸 뭐냐면 알칼리 메탈이라 그래요. 알칼리 물질이라 그래요. 이거 왜 알칼리를 한 거를 이건 한번 따져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정보는 요 정보고, 두 번째, 조금 건너뛰 갖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요. 따라서 빙하, 해빙, 해붕, 빙붕. 자, 빙붕은 뭐냐 하면요. 빙붕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셀프란 말 써줬어요. 선반. 그게 어디 있어요? 셀프. 그게 그 남극에, 남극 이렇게 그랬을 때 기억나나요?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있는 요게, 이게 남극 대륙이고, 이게 바다의 그 선착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걸
아이스 셀프라 그래요. 요게 빙붕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 이쪽에 이렇게 판때기처럼 있는 걸 해빙이라 그러고, 이쪽에 산처럼 가는 걸 빙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산맥에서 이게 빙하가 흘러내리면 이걸 빙하라 그러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전부 다는 뭐냐, 곁다리요.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지구 전체 역사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빙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빙상. 근데 이걸 꼭 피해간다고. 이거는 뭐냐면, 빙상은 뭐냐면, 대륙을 덮은 3km, 4km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남극 대륙이 한반도에 62배나 돼요. 한반도 62배나 되는 걸 3에서 4km로 얼음이 덮인 거예요. 그걸 빙상이라 그래요. 따라서 빙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는 거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999개가 담고 있는 거는 주목하지 않고 그 한 개 있는 거가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쪽에 가버린 거예요. 예. 그걸 얘기했어요. 예. 자, 따라서 빙산, 해빙, 빙붕, 빙하. 이 전체를 다 합쳐도 하나밖에 안 되지만 이건 1000 이상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빙상.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빙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지구상의 빙상이,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제 이걸 언제냐면, 라스트 글레이시에이션, 따라서 글레이시에이션. 빙하를 글레이시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스트 글레이시에이션 맥시멈. 이걸 이제 그쪽에서는 전문 용어로 써요. LGM, 따라서 LGM. 항상 뭐 이렇게 논문이나 책 잡으면 LGM 이야기 계속 나와요. Last Glaciation Maximum. 그렇게 뭐냐면, 저 글리시에이션, 빙하 시대가, 빙하하고 간빙이가 계속 왔잖아요? 질문. 빙하하고 간빙이가 몇 번쯤 왔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10만 년마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중생대 2억 이상 되는 중생대는 빙하하고 간빙이가 왔어요? 안 왔어요? 혹시 중생대가 신생대보다 따뜻했어요? 어땠어요? 빙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깡그리 개념 없잖아요. 맞아요. 중생대는 잘 들었어요. 중생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온난한 시기였어요. 무지하게 더웠던 시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하여튼 지금보다 10도 이상 높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빙하가 없어요. 아니, 직접 빙하라 말씀하면 안 돼요. 빙상이 없어요. 대륙을 덮었던 얼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백악기가 얼마쯤 되죠? 2억 년이 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행성 지구에는 얼음이 없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이 신생대가 얼마나 유니크하고, 신생대는 빙하시대라고 딱 한마디 이야기하면 돼요. 뭘 아는 사람은 신생대는 빙하시대다 하면 돼요. 그러면 또 고생대는 어떨까? 더 올라가면 어떨까? 신생대 이렇게 올라가면 빙하는 어떤 형태였을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면 덥겠죠? 더 없어요? 더 없겠죠? 더 없죠? 깽 틀렸어요. 그래서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중집해야 돼. 자, 우리 호주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게 뭐죠? 시간 없어서 못 봤던 게, 호주 35억 년 그 지층에 20억 년 그쪽에 빙하가 지나간 흔적, 스크래치가 있다고 내가 그거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가면 봅니다. 그 지도도 다 갖고 있으니까. 호주 그 적도 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행성지구가 완전히 얼음으로 덮인 적이 최소한 5, 6번 있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예. 그게 대부분 마지막 지구 완전히 얼음으로 덮였을 때가 대략 한 6억 년 전쯤으로 봐요. 이게 바로 눈덩이 지구 이론이라. 눈덩이 지구 이론. 다큐멘터리 나와 있고 지금 교과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물적 증거가 있어요.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5억 년 그 책에 보면 그저 누구죠? 35억 년 생명의 역사 그 책 쓴 사람.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 앤드루 롤이 그 대목을 논쟁 언급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몇 페이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다는 덮은 게 아니고 적도 지방은
좀 녹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면 질퍽질퍽한 지구 이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지구가 다 덮였느냐, 적도지방 일부는 약간 녹았느냐, 이런 논란 정도로 지구가 그렇게 얼음으로 덮인 적이 6번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중생대 오면 깡그리 없다 보시면 되고, 신생대 오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묘한 점입니다. 신생대도 이제 빙하가 왔는데, 그럼 옛날 보면 그게 뭐 20억 년 전에도 있었고, 22억 년 전에도 있었고, 7억 년 전인가 6억 년 전에도 마지막 빙하가 있었고, 특히 20억 년 전에 그 지구 전체 덮었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원핵 생명체에서 진핵 생명이 넘어갈 때 바로 그 대빙하가 링크돼요. 지구 전체를 뒤덮은 얼음이. 예, 그 지구 전체 얼음을 누가 깨죠? 그 다큐멘터리 안 봤어요? 예, 누가 깬 줄 알아요? 지구 전체 깡그리다 얼음이 덮여버린 거예요. 수킬로 얼음으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뒤에 좀 이야기할 건데, 가장 핵심은 따라서 알베도. 네. 이 가속이 돼버려요. 알베도가 뭐냐 하면요, 빙하기가 일단 오기 시작하면 어느 인기점을 넘어서버리면 전 지구가 다 빙하가 될 수가 있어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키장 가본 사람 있죠? 스키장 가면 반드시 선크림 발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 반사를 해요. 얼음이. 지구가 전체 얼음으로 덮이면 84% 태양빛을 반사해버려요. 그러면 그 어느 인계점 넘어 확 반사 다 해버리고 나면 지구가 급격히 쿨다운 돼버려요.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 지구 이론은 뭐냐 하면 지구 완전히 빙하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하얀 축구공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 제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빠져나왔잖아. 빠져나올까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온 거야, 확실히. 어떻게 빠져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할 때는 간단해요. 어떤 것이 빙하로 다 덮였으면, 태평양도 다 얼어붙어 버리면 생명체는 지금 상황이 끝나요. 완전히 끝나는데,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뚫을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럼 더 밑으로 넘어가야 돼요. 더 강력한 거. 그럼 행성 지구를 봐야 돼요. 유일하게 있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없어요. 바로 마그마 힘이요. 진짜 마그마 힘이, 그걸, 마지막에는 그쪽에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해줘요. 하산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산이 일어나면,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 하산은 뚫고 나와요. 바로 내가 이틀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그린랜드에 두꺼운데 지금 4km, 3km 얼음이 덮여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밑에서 하산이 폭발한 거예요. 하산 폭발하니까 진짜 물과 불의 싸움이잖아요. 물과 얼음의 싸움이잖아요. 불과 얼음의 싸움. 그러니까 4km 얼음이 덮였는데, 빙하가 덮였는데, 여 밑에 하산이 폭발한 거예요. 마그마가 불골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홍수가 나는데 그걸 촬영했는 거 헬기로 찍은 거 봤어요.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괜히 확 바뀌어버려요. 상상을 초월할 그 빙하가 녹아 물이 나와요. 그 궁극적 싸움은, 빙하가 아무리 그래도, 빙하가 아무리 날고 기도 내가 그래줄까요? 지구 전체를 사가 많아 15cm, 사가 많아다면, 지금 지각 두께가 얼마인 줄 알아요? 1m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다라는 게 요 껍질에 파란 요런 마지막 껍질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요 메인 세력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야들이 이거 다 빙하로 덮었다 해도 야들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 만에 녹아버려요. 녹고 나면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완전히 지구가 다 덮여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다 잊어버리셨네. 그린랜드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아이슬란드에 그 제약회사 팀들이 그 썰매 타고 가는 데가 있어요. 제약회사 팀들입니다. 잘 들었어요? 제약회사 바이올로지 생물학자들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아이슬란드의 온천지대 가요. 네. 온천지대는 아무리 빙하시가 와도 그 온천이 식나요? 안 식잖아요. 밑에, 근원이 밑에 있는데, 그거 있는 박테리아들이나, 그거 있는 미생물들, 그것을 좋은 그런 약재들 개발하기 위해서 항생제 하는 팀들이 그걸로 많이 가요. 그건, 그래서 뭐냐면, 그거 남아있던 게 무리끼들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가 남아있어요. 네. 그 시아노박테리아들이 바로 지구 전체 얼음을 덮였을 때,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몇몇 종밖에 안 되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시아노박테리아예요. 따라서 시아노박테리아. 네. 그리고 이제 빙하가 다 녹은 거예요. 수천 년 만에 빙하가 다 녹고 생명체는 거의 없어. 시아노박테리아밖에 없어.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엄청나게 기온차가 생기면서 지금 태풍에 거의 수십 배 되는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바다 밑에 유기물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갖고 있는 사진 혹시 본 적 있죠? 지구 전체가 파랗게 물든 거. 예, 그게 바로 시아노박테리아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산소가 그때 당시 1%밖에 안 됐던 대기 중에 산소가 지금 20%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 전체 스토리에서 빙하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신생대 오면, 신생대 그런 적 있나요? No. 신생대 빙하는 조금 공부를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아니,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얼음 덩어리 지구 이론을 갖고 신생대 이 빙하 시대를 이렇게 유추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